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산업기사 3회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에 공급 능력의 증대는 이제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손실이 I-승의 R이다 보니까 손실이 같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제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삼상일 경우에 이제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에 전류는 일정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정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급 전력은 전압과 이제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전력 손실이 동일한 경우에 공급 능력의 증대는 154에서 345면은 154에 345면은 얘가 2배 2.24배?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아시죠? 전력 손실은 자승이 반비례하고 뭐 전압 강화는 하고 전압 강화율은 뭐 특별히 증명을 하지 않아도 대충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면은 책에도 이제 그쵸, 해설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 식을 보시고 좀 뭐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는 두 번째는 전력 손실의 감소가 몇 %만큼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얼마만큼이 되겠습니까? 이제 했었던 건데, 제곱에 이제 반비례하는 경우니까는 3, 4, 5분의 154의 제곱 만큼인데, 요게 3, 4, 5분의 154의 제곱을 하면은 0.1993 정도가 나오는데요. 요걸로 하면은 0.1993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얼마만큼 감소를 했습니까? 감소했을 때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에서 0.1993만큼 뺀 값이, 퍼센트를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값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했을 때, 감소했을 때의 값이 얼마냐면은 80.7%다. 07%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 3번의 전압 강화율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만큼 반비례하니까는 계산 과정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80.7%고 공급 능력은 2.24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요런 이제 수변전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앙 변전소가 있고, 이제 각 수용가별로 이렇게 좌동이라고 하는 건 왼쪽이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하가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는 부하들이 A, B, C, D에 대한 부하들이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보면 A, B, C, D 뱅크에 같은 부하가 걸려 있대요. A, B, C, D에는 같은 부하가 걸려 있고요. 각 뱅크당 부등률은 1.3이래요. 부등률은 1.3이고 전부 합성역률은 0.8이다. 합성역률은 0.8이래요. 대충 적을게요. 중앙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구하십시오. 네,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요 중앙변전소에 나오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십시오 라고 한 건데,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시고 부등률 있으면 나누시고, 만약에 얘가 킬로와트면 역률로 나누셔가지고 변압기 용량 구한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그럼 일단 설비 용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뱅크 하나당이죠. 뱅크 하나당 설비 용량이 1, 2, 3, 4 부하가 4개가 있는데 각 뱅크당 그렇죠. 뱅크당 부하 설비 용량이 각각 125에 곱하기 수용률이니까 0.8에 플러스 125에 이것도 수용률 0.8에 더하기 500에 0.7에 더하기 마지막에 600에 0.84가 있는 거고,
요런 게 몇 개 있는 거냐면 요런 게 4개가 있는 거고요. 그쵸? 요런 게 4개가 있는 거고 부등률 나왔으니까는 1.3으로 나누시면 되겠고 역률도 합성률이 0.8이라고 했으니까는 0.8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뭐 저희 책에는 일단 요거 부하 용량 하나, 뱅크 하나에 해당하는 용량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4배 해가지고 이제 1.3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차피 결과값은 동일할 테니까 해서 구하면은 전체 값이 4053.85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변압기 용량을 표준 용량으로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보기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일단 표준 용량으로 하라니까는 표준 용량으로 해야 되겠죠. 4000보다 큰 거는 5000짜리를 쓰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그 용량 표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는 해설에 나오는 걸 참고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일이 다 외울 건 없는데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좀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제 1번은 됐고. 그럼 두 번째, CT1에 대한 변류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CT1이 어디 있을까요? CT1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CT1은 요 방금 구했던 변압기 2차 측에 달려 있고요. 그러면 지울게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1차 전류, 그러니까 CT 1차 측 전류는 이제 전격 전류 구하신 다음에 1.25배에서 뭐 1.5배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변류비를 얼마로 정한다라고 했냐면 이 1.2배로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25배에서 1.5배를 하는 게 아니고 1.2배를 그냥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압은 얼마냐면 2차 측에 달려 있으니까는 6kg죠. 6kg. 그렇죠? 그리고 변압기 용량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는데 얼마였냐면 5,000kg였죠. 해가지고 kg 이제 날라갈 테니까 단위 환산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루트 3의 6에다가 이제 용량을 해가지고 1.2배를 하면은 577.35 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그림 바로 밑에 보면 변류기 규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577보다 큰 거니까는 60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1차는 600으로 하시고 변압기 2차치는 항상 5A니까 이게 CT1에 대한 이제 변류비가 되겠죠. 그렇죠? CTB가 되겠죠. 변류비가 아니고. 그래서 2번은 600대 5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A뱅크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고 CT2에 대한 변류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구할 때 아까 이제 용량 구할 때 제가 이거 쭉 그냥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 4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저희 풀이대로 하면은 일단 뱅크 하나에 대한 용량을 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뱅크 하나에 대한 용량을 구해봤더니 책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번 풀이를 보시고 해봤더니 걔가 얼마였냐면 1317.5였죠. A뱅크 하나에 대해서. KVA, 그쵸? A뱅크 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1317.5였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면 15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책에 이제 풀이는 없지만 A뱅크 용량이 갑자기 1500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1번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1317.5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CT2에 대한 변류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CT2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좀 지우고 CT2에 대한 거니까 이번에는 요거에 대한 이제 변류비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식은 동일할 테니까 이건 안 쓰겠고 1500에다가 1500kg죠. 1500kg에다가 15,000인가 1500인가요? 1500kg에다가 단상 아니죠. 3상이니까는 루트 3배에다가 전압은 2차 측 전압이 얼마예요? CT 2차,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거니까 400이죠. 400V.
요거 키로니까는 10의 3승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키로를 쓴 거는 10의 3승을 해야 된다는 의미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쨌거나 400 하시고, 요것도 밸류비가 주어졌는지 봤더니 1.15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1.15배만큼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책에는 0.4를 한 거는 요거 키로 그냥 1500을 쓰고 밑에 400볼트를 킬로볼트로 그 단위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게 2489.82가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CTB 앞쪽에서 보시면은 2000 다음에 2500 있죠? 2500. 2차 측은 항상 5A. CT2에 대한 CTB는 2500대 5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끝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네. 3번은 보시면, 역률이 얼마인지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역률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역률 구하라고 하면, P에 탄젠트 세타 1에 탄젠트 세타 2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건 아니고, 직각삼각형의 요 세타라고 했을 때, 피상분, 무효분, 피상분, 무효분, 이제 유효분이 있는 경우에, 유효분이 있는 경우에,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분분의 이제 유효분에 대한 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FL20이라고 쓰여진 거는 20W 형광등이라는 얘기죠. 20W 형광등의 전압이 100V고요. 전류가 0.35일 때 안전기 손실이 5%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유효 전력이 얼마냐면은 20W짜리 형광등이니까는 20W가 소요가 되겠는데, 손실이 5W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전체 유효 전력은 25W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P상분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전압은 100V, 전류는 0.35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퍼센트로 물어봤으니 곱하기 100. 그러면 71.43. 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역률은 이제 크게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역률을 구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역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죠. 역률 개선을 위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역률을 구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문제. 시퀀스인데 주어진 진리표가 3개의 리미트 스위치에 입력을 주었을 때 출력이래요.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 하십시오. 카르노 맵을 완성하십시오. 카르노 맵을 완성하는 거는 이게 이제 카르노 맵인데 완성하는 거는 이거 찾아가지고 1인 것만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1 이렇게 있죠. 1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1인 거는 봤더니 LS1이 1이고 LS3가 1인 경우죠. 그럼 LS2가 1이고 3가 1인 경우 2가 1이고 3가 1인 경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1이 1이고 3가 1인 경우 그러면 이게 LS1이에요. LS1은 1이고 2는 0이니까 6이겠네요. LS1은 6이고 LS3도 1인 경우 이렇게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1, 2니까 그렇죠? 0, 1, 0, 1하고 뒤에가 1 이렇게. 얘는 1, 0하고 뒤에가 1 이렇게. 얘는 1, 1하고 1은 여기죠. 1, 1하고 L3는 0이니까는 여기. 그리고 1, 1하고 L3도 1이니까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르노 맵을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 카르노 맵에 대한 이제 논리식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카르노 맵은 짝수로 묶으시는 거예요. 짝수로. 이렇게 홀수로 안 묶고요. 짝수로. 이렇게 짝수 두 개죠. 이렇게 짝수 두 개. 또 이렇게 짝수.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 묶은 것 중에서 변하는 거는 기호는 안 쓰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호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요렇게 두 개를 보세요.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를 먼저 보면 LS1하고 LS2가 있죠. 얘도 LS1이고 LS2예요. 그런데 요렇게 묶었을 경우에 LS1은 0에서 1로 변하죠. 그럼 얘는 안 써요. LS2를 봤더니 1에서 1이네요. 그럼 얘는 써요. LS2 이렇게. 그리고 또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냐면 LS3는 안 바뀌죠. 계속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LS3가 얘도 1, 얘도 1. 그러면 LS3를 쓰죠. 이렇게. 또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볼게. 요거. 이렇게 짝수를 묶은 걸 해보면 LS1하고 LS2는 안 바뀌죠. 1이니까 1, 1. 그럼 LS1하고 LS2는 안 바뀌어요. 근데 LS3는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보면은 0에서 1로 변하잖아요. 이건 안 쓰죠. LS3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거. 이렇게 된 거 보세요. 이렇게 짝수를 묶은 거를 보면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해요. LS1은 1, 1. 똑같죠? LS1은 쓰죠. LS2는 얘는 1인데 얘는 0이잖아요. 얘는 안 써요. 얘는 LS3는 1이죠. 계속 1이잖아요. 그러니까는 LS3는 쓰죠. 이렇게 식으로 완성하는 게 이제 카르노 맵을 보고 이제 식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LS2, 3, 1, 2, 뭐 1, 3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이제 썼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값과 무릎 2에 대한 논리식을 이용해서 무접점 회로로 완성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력은 LS1, 2, 3고요. 출력은 X니까 입력은 이쪽에다 쓰죠. LS1, LS2, LS3. LS1, 그러니까 2, 3는 곱하기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가 전체가 이제 병렬로 연결되는 거니까 LS1, 2, 2, 3, 3, 1은 AND 회로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연결된 부분은 이제 나중에 OR 회로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러면 입력이 LS1, LS2, LS3 이렇게 나갔죠.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뭐 순서대로라면은 2, 3를 묶죠. 그럼 2하고 3하고 묶어서 AND 이렇게.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묶을게요. 1하고 2하고 묶어서 AND. 마지막으로 1하고 3하고 묶어야 되니까 3하고 1하고 AND. 그렇죠? 그리고 그 전체를 5 회로로 묶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랑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면은 그림 더 이쁘게 나오겠네요. 안 꼬이고.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5번. 수용률하고 부하율 구하는 문제만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부등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부등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앞글자만 떼면 등계합이죠. 개개인의 최대 전력에다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은 안 하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보니까
개개의 최대 전력,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은 A는 500에다가 곱하기 60이고 더하기 B는 700에다가 곱하기 60, 0.6이고 수용률 곱하는 거니까 700에다가 곱하기 0.5고 700에다가 곱하기 0.5고 똑같네요. 그리고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라고 했냐면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보니까 배전선로의 최대 전력은 700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다 700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하면은 1.43이 나옵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니까 네. 6번, 네, 6번도 뭐 그쵸? 네. 델타 Y 계산 하라고 하는데 뭐 굳이 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변압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게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그쵸? 이렇게 단산 변압기가 세 대가 있는 거죠. 1차 측, 2차 측 뭐 이렇게 보면. 예. 단산 변압기가 세 대가 있을 때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니까는 델타는 어떻게 연결하면 되냐면 두 개씩 묶어서, 그쵸? 두 개씩 묶어서. 또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 거고. Y는 여기 델타였고 Y는 세 개를 선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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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쭉 해가지고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책에 그림이 이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문제는 앞에서 저희가 한번 풀었던 문제였어요. 그렇죠? 앞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인데 값이 이제 좀 다르게 나왔으니까는 앞에서 했었으니까는 그냥 이제 슬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표는 안 띄우고 그냥 바로 볼게요. 1번 동계난방 온수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 난방 동력에 대한 수용 부하는 얼마일까요? 어디서 보셔야 돼요? 표 1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난방 설비 부하가 있죠. 그 중에서 보일러하고 이제 오일기어하고 온수순환 펌프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계 동력의 보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그 보일러 펌프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6하고 0.4인데 문제에 보시면 보일러용과 오일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다라고 했으니까는 곱하기 0.55를 하셔야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동계 동력은 3. 그러면 이게 6.52가 나온대요. 6.52kW. 그렇죠? 좀 따라오셔야 돼요. 만약에 요거 지금 못 따라오시면은 앞으로 1회 때 풀었었던 문제들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표들하고 설명도 다시 한번 좀 숙지하시고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요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1번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동력 부하에 대한 역률이 전부 70%라고 한다면 피상전력은 각각 얼마일까요? 그 표에 보시면 표 1번이 이제 동력 부하에 대한 그 부하 설비인데 상용 동력하고 하계 동력하고 이제 동계 동력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피상전력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상용 동력은 25.8이라고 했고요. 하계 동력은 52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계 동력은 9.4라고 했는데 역률이 전부 얼마라고 했냐면은 70%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0.7로 나누면 되죠. 0.7. 0.7.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36.86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74.29가 되고 세 번째 거는 13.43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까지 끝났고, 세 번째,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제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상용부하가 있고 하계부하가 있고 동계부하가 있는데, 하계부하고 동계부하는 동시에 가동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계부하와 동계부하 중에서 큰 놈을 용량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됐었고요. 여기서는 그 3번 문제처럼 총 전기 설비 용량을 구하실 때에는 상용부하에 대한 거, 그리고 하계와 동력 중에서 큰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표 2에 나오는 조명 및 콘센트에 대한 부하 설비죠. 조명 및 콘센트에 대한 부하 설비가 얼마라고 나왔냐면 77,300VA인데 얘가 지금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는 걔도 킬로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명 및 콘센트에 대한 부하가 얼마냐면 77.3kg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개를 더한 값이 총 설비 용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3개를 다 더하면 188.4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오고 계신 거죠? 앞에는 이제 표를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했으면, 제가 표를 이제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보고 대충, 그렇네 하고 이제 따라오셔야죠. 그래야 이제 공부가 조금 더 이제 느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표를 일부러 안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3번까지 4번. 전등의 수용률을 60, 콘센트의 수용률을 70이라고 할 경우에 단상 변압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짜리 단상 변압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표를 보셔야죠. 좀 지우고 할게요. 표를 보시면, 전등 설비에 대한, 그 표 2에 보면 전등 설비에 대한 게 있고, 콘센트 설비에 대한 게 있고, 이제 기타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전등 설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총 용량을 보시는 거죠. 오른쪽에 1040, 1120, 4500, 45100, 그리고 600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나오는 값들을 다 더하신 다음에 곱하기 전등에 대한 수용률이 60%라고 했으니까는 0.6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콘센트 설비는 표 2에 보면 콘센트 설비에 대해서 총 용량이 12,000, 440, 3,000, 3,600, 2,400, 7,200이 나왔죠? 그거를 쭉 다 더하신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냐면 콘센트 설비의 수용률은 70%. 마지막으로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800 곱하기 요거는 수용률이 100%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1 여기서 구하는 거죠. 변압기 용량을 kVA로 이제 환산을 하시는 거니까는 요거 다 더하신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죠. 지금 이제 그거 한 거죠. 그럼 부등률이 있나를 봤더니 부등률은 없네요. 그리고 역률도 kVA로 나왔으니까 지금 다 계산한 게 kVA잖아요. kVA로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역률도 계산할 건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거를 다 해서 더하시면 해가지고 0.8 나와서 다 더하면 49.57이 나오는데 49.57 kVA가 나오는데
표 3에 보면 변압기 용량이 있어요. 그 중에서 49.57보다 한 단계 큰 걸 사용하셔야 되니까 얼마짜리를 선정하시는 거냐면 50kVA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이게 단상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5번. 5번 문제는 삼성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삼성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이거 이제 단상 부하였고, 그럼 삼상 부하에 해당하는 이제 동력 부하 설비에 대해서 똑같이 설비 용량에다가 이제 수용률을 곱하고 부등률을 쓰면 나누고 역률을 쓰면 이 동력 부하 설비는 다 킬로와트로 나왔기 때문에 역률도 이제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면 앞에 있는 거 쓸까요? 저희 책에는 이제 요거 25.8 그 표를 보시면 표 1번을 보시면 상용 동력에 대해서 합계가 25.8이고 하계와 동력 중에서 큰 것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52를 사용해 가지고 더한 다음에 0.7로 나눴는데 어차피 역률로 나눈 값이 그 2번에서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로 한번 써보죠. 뭐 그러면 36.86 이게 상용 부하였고요. 그리고 하계하고 동계 중에서 큰 거는 하계가 큰 거니까는 더하기 74.29 이거에 대한 수용률이 65%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0.65 하면 요거 한 거죠. 단위는 얘가 kVA고 얘도 kVA니까는 그냥 kVA로 된 거예요. 책에는 이 부분이 25.8에 나누기 0.7인 거고 이 부분이 52 나누기 0.7인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차피 부등률은 없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72.24가 된대요. 얘도 이제 변압기 용량 선정하셔야죠. 이거보다 큰 게 얼마예요? 72보다 큰 건 75. 그렇죠? 삼상은 75짜리를 선정하면 되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상기 4항과 5항에서 선정된 단상과 삼상 변압기 전류계 용으로 사용하는 변류계의 1차 측 전격 전류가 얼마인지를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뭐 CTB 구하는 건 좀 계속하네요. 그렇죠? 그럼 4번에서 구했었던 거는 단상 변압기죠. 단상 변압기에 대한 이제 CT 1차 측 전류를 이제 구할 거예요. CT 1차 측 전류를. 단상이니까는 그냥 전압에다가 용량에다가 루트 3은 안 들어가겠고 아까 앞에서 구했을 경우에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kg짜리를 쓴다라고 했고 전압은 얼마냐면 6600에서 6600을 수전해서 200V로 체감하는 거라고는 했는데 전압은 6600으로 1차 측이니까는 6600인가 6000인가 6000V니까는 여기에다가 6000V 6kg 이렇게 쓰죠. 거기에다가 1.25배에서 1.5배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10에서 한 12 정도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 CT 표준품이 안 주어졌는데 그 사이에 대한 표준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1차 측은 10A로 해야 되겠네요. 단상 변압기. 2차는 5A고. 그렇죠? 삼상 변압기는 1차 전류 루트 3배에 V에 P 요건 앞에서 75kg 했었고요. 루트 3에다가 6kg니까 곱하기 1.25에다가 1.5배.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9에서 11 정도가 나오고 10.83 정도가 나오니까는 요거는 이제 10자리를 선정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앞에 나오는 거랑 앞 1회인가 풀었었던 문제들하고 거의 똑같은데 수치만 조금 다르고 문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른 거예요. 구하는 건 다 동일하고. 한번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처음에 설명해 드렸을 때 이제 표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 좀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 없이도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도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번 문제를 보시면 이걸 증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필기 문제고요. 이렇게 그 ABC에는 이제 고주차가 없다고 했고요. 경관 이제 AB하고 PC 사이 전선이 가설되어 있는데 중심점인 B점에 전선이 떨어진 거죠. 여기가 이제 B점인데 여기가 이제 전선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를 L이라고 하면 그렇죠? 얘도 L이겠죠. L이라고 하면 얘가 떨어졌을 때의 이 전체 길이는 몇 L이 되는 거냐면은 2L이 되는 거겠죠. 어차피 그 전선이 그 전선이니까 중간에 더 늘어나거나 한 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경관이 S였는데, 그렇죠? 전선이 그 연결된 그 사이 경관이 이제 S였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경관이 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D1이라고 이도를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늘어졌을 때의 이도를 D2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도가 D1과 D2를 비교했을 때 몇 배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은 이제 하나만 사용이 돼요. 어떤 식이냐면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관에다가 플러스 3S, 3경관에다가 8D 제곱이다.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얘가, 이제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배가 된다라고 한 거니까, 요거를 L1이라고 하고, 요거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한다면, L2는 L1의 2배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2개가 있으면, 요렇게 2개가 있는 거랑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2배의 가로에 경관 S에다가 더하기 3S 분의 8D1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L2는 이제 여기서 방금 이제 L1 썼던 거랑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경관이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S의 경관이 2배니까 3 곱하기 2S의 8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를 집어서 전개를 하면 2S에다가 플러스 3S분의 2 곱하기 8D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날라가겠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3S도 날라가겠네요. 그리고 8도
8도 2배, 2배. 예. 여기까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날아가는 건 3S까지 날렸으니까는, 2 곱하기 8D1의 제곱은 2분의 8D2의, 그쵸?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니까, 2가 넘어가면은 4가 되고, 8끼리는 또 날아가고, 그러면 4D1의 제곱이 D2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D2는 제곱이 넘어가면 루트 씌워지니까는 2D1. 결과적으로는 D2가 됐을 때의 이도는 D1의 2배가 된다. 이제 뭐 그런 건데, 뭐, 하여튼 뭐, 네.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답은 이제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배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다음 PLC에 대한 내용 다 아래의 기능을 쓰십시오. 예. 로드, 저거는 이제 A 접점을 의미하고, 로드 낫은 이제 B 접점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 동일하지만, 하나는 A 접점이고, 하나는 B 접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요런 이제 시퀀스도가 나왔는데,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는 그렇네요. 요것만 설명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일단 보세요. 어떻게 나오면 조건이 모든 공장 A, B, C가 휴무일 때,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하지 않을 때, 또는 그중 한 공장만 가동할 때에는 펌프 1만 기동시킨대요. 그럼 걔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죠. A도 안 움직이고 B도 안 움직이고 C도 안 움직일 때에는 펌프를 1번을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가동시키는 거에다가 1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 한 공장만 가동할 때에도 P1을 가동시킨다고 했으니까는 요거는 A 공장만 가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P1만. 얘는 B 공장만 가동시켰다는 얘기니까 얘도. 얘는 C 공장만 가동시켰다는 얘기니까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모든 공장 A, B, C 중에서 어느 것이나 두 개의 공장만 가동할 때에는 P2만 가동시킨다라고 했으니까는 A, B, C 중에서 두 개가 1인 거를 찾아야 돼요. 쭉 보면 얘는 1이 없고 얘는 하나고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인데 얘는 두 개죠. 그럼 얘는 P2 이때는 여기도 두 개네요. 그렇죠? 여기도 P2. 여기도 두 개네요. 여기도 P2. 그리고 모든 공장 A, B, C가 가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P3만 이제 가동을 하는 거죠. 뭐 이게 좀 숨어버리긴 했는데 이거 P3예요. 이렇게 진리표는 이제 완성을 하는 거고, 미완성 도면의 접점과 기호를 삽입해서 도면을 완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출력을 가장 간단한 식으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진리표는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기호를 삽입해서 도면을 이제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완성을 하기 전에 논리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식을 먼저 완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거 하기 전에. 이제 식을 한번 해볼 텐데,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진리표 썼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얘가 1, 1, 1, 1이었어요. 그럼 P1에 대한 공장은 언제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A와 B와 C가 모두 놀고 있을 때. 왜 비접점을 했냐면 그랬을 때 P1의 신호가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다 논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런 스위치도 동작시키지 않았다. 아무런 접점도 동작시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에도 출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비접점을 쓰는 거죠. 그래서 A도 놀고 B도 놀고 C도 놀았는데 펌프 1번은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A는 1하고
A는 1하고 B는 놀고 C도 놀았을 때 P1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B접점이니까는 A 접점만 동작을 시키면 B 접점으로 바뀌면서 P1에 대한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B는 놀고 B는 1하고 A하고 C는 노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A 놀고 B는 노는데 C 공작만 1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만 잘 보시면 나머지는 좀 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요 1번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런 게 있죠. A 플러스 A는 A랑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역도 가능하죠? 하나만 있는 거를 두 개로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을 해도 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가 있죠, 얘가. 얘가 하나 있으나 두 개 있으나 세 개 있으나 어쨌든 원래 식하고는 제가 늘어난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런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한 번 더 써보죠. A 부정에 B 부정에 C 부정. 얘도 A 부정에 B 부정에 C 부정이라고 한 번씩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래 놓고 이렇게 묶어보세요. 두 개씩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예요. 묶을 때에는 같은 걸 묶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은 걸 묶으면 A 부정, B 부정, C 부정하고 A, B 부정, C 부정에서 같은 게 뭐냐면 B 부정, C 부정이죠. 그러면 A 부정, B 부정, B 부정, C 부정으로 묶으면 남는 게 뭐냐면 A 부정 더하기 A가 되겠죠. A 부정 A는 뭐냐면 1이죠. 왜냐면 스위치가 얘가 A고 얘가 A 부정이면 얘 B 접점이죠. 처음에 동작하지 않았을 때 내가 A라는 접점을 동작시키지 않았어도 B 접점을 통해서 신호가 흘러가고 A라는 접점을 동작을 시키면 이번에 A 접점을 통해서 신호가 흘러가니까 언제나 신호가 흐르는 거니까 걔는 표현하면은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 부정 C 부정 곱하기 1은 결과적으로는 B 부정 C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묶어봤더니 공통인 거 빼고 나머지 날아가더라 이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는 뭐가 남겠어요? A 부정, C 부정이 남겠죠. B 부정은 날아가고 서로 다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남겠어요? A 부정, B 부정, C 부정은 날아가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남냐면 펌프 1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B 부정, C 부정 더하기 A 부정, B 부정 더하기 BC, AB, AC, A 부정, C 부정 이렇게 남는 거죠. 이 중에서도 C가 같죠. 여기 C가 있고 여기 C가 있잖아요. 그럼 C로 묶으면 C의 부정으로 묶으면 남는 거는 A의 부정하고 플러스 B의 부정이 남겠죠. P1은 A 부정, B 부정 더하기 C 부정에 A 부정 더하기 B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C 부정 있죠. B 부정하고 A 부정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A 부정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A 부정하고 B 부정 남았죠? 여기다가는 A 부정, 여기는 B 부정.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하면은 P2하고 P3는 금방 끝나요. 요거 빨간색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P2는 괜찮아요. 안 복잡해요. P2는 두 개가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 그쵸? 두 개가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 그때의, 공장 A, B, C 중에서 두 개의 공장이 가동하고 있을 경우에 P2에 대한 거 쓴다고 했으니까는 요거 쓰면 되죠. 여기서부터 식을 쓰면 돼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까 아무것도 동작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동한다라고 했으니까는 0이 의미하는 바는 B 접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1을 의미하는 바는 A 접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얘는 뭐겠어요? A, B, C 부정. 그렇죠? A, B, C 부정 더하기. 두 번째 것은 A, B 부정, C. A, B의 부정, C. 마지막으로는 A의 부정에 B하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A가 공통인 게 있죠. 얘도 A가 공통이고 얘도 A가 공통이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그럼 A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B, C의 부정 더하기 B 부정의 C의 더하기 A의 부정의 B의 C. 그쵸? 여기다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는 A로 묶여있고 나머지 병렬이니까는 요 식이겠죠. 위에 것은 얘겠죠? A 부정 B하고 C. 그러면 여기는 A의 부정. 여기는 B. 이게 되는 거죠. A는 나왔으니까. 하나는 A 접점, B 접점. 하나는 B 접점, A 접점. 여기가 A 접점이니까는 여기는 B 접점, C의 부정. 여기가 B 접점이면 여기는 A 접점. 그렇죠? 마지막은 둘 다 가동하는 거니까. 무슨 접점이냐면은 그냥 A 접점이죠. 그렇죠? B, C. 그럼 얘는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논리식으로 먼저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은 3번까지 다 끝난 거죠. 저희는 이제 논리식을 먼저 쓴 거니까. 얘는 그냥 A, B, C니까. 그렇죠? P2는 요거 했었고. P1은 이제 아까 앞에서 했었고. 그렇죠?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11번. 전력퓨즈는 뭐 이런 게 있다. 한류형과 비한류형이 있다. 뭐 이런 거 세 가지 쓰십시오. 쓰면 되고 설명이니까. 퓨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12번) 수험 방식 중에 회선에 따른 분류해서 1회선 수험 방식의 특징을 쓰면 되죠. 간단하고 뭐 그런 거 경제적이고 선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최소 전등수를 구하십시오.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애들이 놀고 있다. 애들이 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N을 물어본 거니까 FU가 밑으로 가고 AD는 위에 가고. 그렇죠? 바닥 면적은 뭐 필요 200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의 조도가 150이고 150. 감관 보상률은 1.25. 광속은 그냥 서시바튼 형광등이니까는 2,500. 조명률은 0.5. 계산하면은 30등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만약에 소수가 나오면 절상하시는 건 뭐 다 아실 테고. 매입 방법에 따른 건축가 조명의 분류는 세 가지, 뭐 이런 거 있다. 네, 밑에 설명도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감리원도 뭐, 네. 뭐 역률만, 네, 마지막 문제네요. 요것만 이제 풀면은, 90%로 계산하기 위한 전류용 콘덴서는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네, Q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책에 있는 것처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서 세타 값을 구해서 집어넣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이 있는 경우에 아크 코사인에 요거 같은 경우는 0.65 그리고 얘도 세타 2 같은 경우는 아크 코사인에 0.9 해가지고 대입하면은 루트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 1 마이너스 이거 하는 것보다 집어넣기도 좀 용이하고 실수도 좀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계산하시면은 20.54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018년도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